오늘 국회 상황도 사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뉴스가 많아서 네 번째 소개해드리긴 합니다만 정치권만 국회만 따지고 보면 오늘 국회 상황 가히 탑뉴스라고 할 만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미뤄뒀던 임시본회의를 오늘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선거법은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독소조항 논란이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향해 대놓고 분노를 했었던 공수처 법안도 오늘 상정을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말 국회가 상당히 충돌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은 말이죠. 목소리부터 한번 좀 들어볼 텐데 심재철, 이인영, 심상정 이 세 사람의 발언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비례민주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심 왜곡 꼼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기 위한 정정당당한 경쟁의 당으로 오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당탕탕탕 국회가 충돌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당에서 제안했어요. 선거법 통과 안 시키면 우리 비례한국당 안 만들게. 대신 비례민주당 안 만든다고 약속해. 라고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런 거나 말거나 오늘은 무조건 선거법 표결로 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만들지 마라. 비례한국당 만들지 말라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일단은 비례한국당 창당을 한국당은 공식화하고 있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SNS가 어제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병상에 있죠? SNS 이렇게 올렸습니다.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선거법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이 황 대표의 병상 메시지를 배현진 씨가 어제 대독을 했습니다. 홍준표계로 알려져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를 배현진 씨가 대독했어요. 들어보시죠. 연동형이라는 선진적인 느낌의 용어를 포장지로 사용하면 들으시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시겠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꼼수이고 위헌적인 계약입니다. 반헌법적인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 황교안과 함께 어깨를 맞대며 죽음을 각오하고 이 폭정을 막아냅시다. 함께 맞서 싸웁시다. 배현진 씨 오랜만에 봤군요. 전 최고, 배현진 전 최고요. 자, 김병 박사님, 오늘 이제 임시본회의 열잖아요. 선거법은 필리버스터가 끝났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은 뭐 찬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대부분 선거법 4+1에서 한 대로 의석수는 똑같지만 뭐 연동률 조정한 대로 그대로 다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혹시 오늘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단 한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표 이탈표가 나온다는 가정. 네. 그리고 쉽진 않죠. 한 가지 더 나가서 뭐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것이고 비례한국당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비례민주당까지 만들면 오히려 지금 있는 비례대표제보다 더 소수정당이 가져가게 된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가갖고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고민해서 야, 판 엎어 뭐 이렇게 합의가 나온다. 되지 않는 거니까 예. 한 번 엎어라고 부결표가 나올 가능성이 한 5% 정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 머릿수 따져보면요.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약간, 바른미래는 지금 두 갈래잖아요. 네네. 당권파랑 유승민파 거 해서 지금 몇 표가 한 부족하지 한 20표 지금 현재 새로운 보수당, 자유한국당 등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하고 있는 표결이 있는데 지금 4+1로 해서 과반이 넘는 넉넉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7표 정도가 필요한가요, 네. 그러면?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게 되면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는 건 바로 얼마 전에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거 면목이 없는 일이고 선거법이 통과돼서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서 우리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명분들어서 부결표 늘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뭐 부결표가 만약에 10몇 표 쑥 나와버리면 나와버리면 어떻게 모른다. 선거법이 그냥 좌초가 되는 건데요.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이 1호 인재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인재 영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재 영입하고 나서 다 어떡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비례대표에 우선 배치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면 비례대표에 줄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탈표 등으로 인해서 최종 표결에 마지막 혹시 정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게 되는 가능성 아주 일부는 살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공수처법도 상정이 되는데 어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지금 분노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 독소 조항 때문이거든요. 공수처법 오늘 상정될 때 이 독소 조항 논란이 있는 조항도 포함돼서 상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검경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 이게 적용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죄수 감찰 중단,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도 수사 착수 때부터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공수처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검찰은 아무것도 수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우려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4+1에서 갑자기 쓱 추가가 돼서 지금 윤 총장이 아니 이럴 거야? 라고 하며 청와대 설명이 다르잖아. 청와대를 향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네. 오늘 이게 지금 독소조항 논란도 있는데 이대로 일단은 상정한다는 거죠. 이대로 정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 이게 초기에는 아마 이중 수사, 그다음에 공수처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별 생각 없이 모두 전원일치 합의로 만들어졌는데 예. 합의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쟁점이 되고 있어서 또 야당에서 과연 이게 이제 법사위나 문구 해석이나 전문적인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밟았느냐까지 논의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법과 연동돼서 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또 한 번 이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뒤로 미루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 예, 바로 민주당의 목표는 선거법 개정이 목표가 아니라 이 공수처법 때문에 지금 뭐 4+1이 만들어서 소수 야당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했고 바로 본심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어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라도 아마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님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공수처 법안이 되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완전 검찰 장악, 정권 장악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검찰 입장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예산안 처리 때에 비교를 하면 됩니다. 예산안 처리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당이 낸 수정안에는 정부가 찬성을 안 해가지고 아예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나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 부처의 그런 공식적인 동의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때는 그거 핑계대고 한국당 예산안 못 올리게 해놓고서는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주력해서 협조해야 되는 검찰을 제외하고 이렇게 밀실법을 만들었다라는 절차상 문제에 지금 항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었는지 밝혀야 되고요. 이 독소 조항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국회 동의 없이 검찰 공수처장 임명할 수 있게 한 것뿐만 아니라 검사도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검사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5년으로 낮췄어요. 수사관은 5년 이상의 또 검사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조항은 아예 없앴어요. 예.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거나 객관적인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보다는 공수처장은 정권 마음대로 국회 상관없이 임명하고 밑에 수사하는 검찰들이나 수사관까지도 전문성이나 경륜보다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경력 상관없이 뽑았을 수 있도록 만든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저지도 해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여당도 본인들이 야당 됐을 때를 생각해서 국가 권력 구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회 소식 짧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배현진 최고라고 했어요? 전 최고위원이고. 당협위원장을 생각하고 말이 잘못합니다.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는 최고위원 한 적이 없죠. 당협위원장이라는 거 정정해드리겠습니다.